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제가 저번 주에 클로이를 만나가지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클로이가 상당히 독방 육아 때문에 힘들어해서 저희가 이 부업이라도 해보자라고 말을 했고 일주일 동안 매물을 찾아서 오라고 했는데 클로이가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매물이 찾아졌다고 해서 오늘은 그 매물지를 같이 방문해서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클로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기한을 줄 테니까 부동산 알아와 봐라 했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와 보겠다고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물건을 찾았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찾았어요? 그 힘들다라는 물건을? 애기 재우고 계속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찾고 그리고 애기랑 같이 막 물건 보러 아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의를 얻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애기 있더라고요. 데리고 들어오니까 호의적이에요. 왜냐면은 요즘 애기가 보기 힘든 없으니까. 세상이라 일단 그걸로도 사람들이 좀 완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네. 애기가 저쪽에서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물건을 계약을 했고 이 물건지까지 같이 점검을 했거든요. 엄청 거절당해가지고 네. 힘들진 네. 않았어요? 사실 전화하면은 잘 모르다 보니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제가 여기 살면서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다행히 좋은 임대인 분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맡게 됐는데 애기 재우고 네이버 부동산 차고 전화해가지고 덕분에 좋은 물건을 계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방 하나랑 그리고 약간 작은 방에서 방이 2개고 이미 올수리를 다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서 가전을 올려서 구입해야 되는 불편감도 줄어들 것 같아요. 또 하나 좋았던 게 저희한테 사용하시고 싶은 물품은 공짜로 주진 않지만 금액을 지불하고 갖고 가셔도 된다고 해서 가전이나 이런 거 조금 더 수월하게 세팅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걸로 좀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애기 데리고 와서 이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업고서라도 해야죠. 당근 그러면 이제 집 계약을 했는데 입주할 때까지 우리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입주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또 만났습니다.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된 포인트가 뭐예요? 저는 사실 애도 있고 제가 수리를 해본 경험이 사실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수리가 없는 집 물론 이게 정말 로또 맞은 집이라는 거를 나중에는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알았지만 수리가 없는 집, 인테리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집으로만 알아보는 게 저의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내부를 꾸밀 수는 네. 있는데 내가 수리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러면 언제가 입주죠? 7월 28일이 입주예요. 7월 말일까지가 주고 지금까지 한 20일 정도 시간이 맞습니다. 남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집을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20일 동안 집에 어떻게 꾸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 방이 몇 개죠? 방이 총 2개입니다. 근데 방 사이즈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총 몇 명을 받기로 했죠? 6명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6인 숙소를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이제 클로이는 지금부터 당근마켓에 키워드 알람 설정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트리스 필요하고 그리고 냉장고 필요하고 식탁 네. 그리고 소파 이렇게 큰 가구들을 알람을 네. 등록을 해놓고 괜찮은 물건이 나타나면 그 물건들을 예약을 해놓을까 봐요. 우리가 입주하는 그 시점에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세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 보내가지고 네.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물건들을 빼야 되는지 보통 협의를 하거든요. 입주하는 날짜에 만약에 뺄 수 있다라고 하면 용달도 미리 예약을 해놔요. 용달을 이제 매트리스 정도 예약을 걸어놓고 그리고 협의가 가능한 그 일자에 숙소까지 갖고 오는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을 일단 꾸며놓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등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선은 집을 다 세팅을 하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사업자 서류를 준비한 다음에 네. 제출을 하고 실사를 받은 이후에 사업자가 나오면 그걸로 사업자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부킹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위홈에 등록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네, 생각보다 간단하고 집만 잘 꾸미고 서류만 준비하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에어비앤비 꾸밀 수 있는 물건들을 알아보는가 동시에 서류를 준비해오면 되는 건가요? 굵직굵직한 가구나 가전 같은 경우는 키워드 알람 설정을 해놔서 미리미리 잡아놓는 것도 좋고 예약을 걸어놔서 당일에 바로 세팅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클로이가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인테리어를 미리 많이 봐놓는 것도 중요해요. 다양한 숙소나 여러 가지 에어비앤비 세팅을 좀 보고서 잘한 거 있다라고 하면 조금씩 참고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게 그 주위를 좀 어떻게 꾸미는지를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조금 비슷하게 꾸미는
꾸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가 또 나름 개성이 있게 꾸미는 게 좋을지. 요즘 트렌드는 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보편적인 인테리어보다는 조금 납득이 가능한 나만의 특별한 약간 네. 좀 유니크한 인테리어도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톤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감성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이트나 우드를 이용한 인테리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만약에 조금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만의 그런 그 유니크한 것들을- 공간을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20일 동안은 미리 사전에 큰 가구나 가전을 잡아놓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네.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하셨다가 입주일날 네. 준비해놨던 가전과 가구들을 넣고 준비해놨던 세팅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다음에 서류를 접수하고 사업자를 받고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하면 돼요. 사실 말은 쉬운데 네. 쉽지가 과정이 않아요. 어찌됐건 알려주신 거 토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도 이제 준비해야겠네요. 같이 준비하면 네. 좋은 게 사업 계획서나 네. 뭐 도면이라든지 다양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숙소 입주하게 되면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동안은 준비 과정을 하고 입주하는 날 입주하는 과정이랑 그리고 우리 세팅하는 거랑 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는데 아마 부딪혀보면서 생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여쭤볼게요. 무섭지 않아요?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괜히 힘들게 애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후회하기보다는 그냥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는 주의여서 일단 부딪혀보고 가면서 해결책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에 숙소가 많아지는데 경쟁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레드오션이 됐는데 이제 시작하는 게 뭔가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들어요? 사실 저는 에어비앤비를 그간 계속 이용만 해왔었어서 그걸 지금 한다는 게 조금 배가 아프긴 한데 그걸 시작 안 했던 이유가 그때도 레드오션인 줄 알아서 시작을 안 했던 건데 지금도 안 해보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 후회할 것 같아서 레드오션이더라도 한번 뛰어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숙소가 너무 많아져서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작하는 게 두렵거나 무서우신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클로이는 이렇게 바로 딱 시작을 할 수 있는 결심을 하셨는지. 제가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숙박업이라는 그 자체는 망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호텔, 뭐 모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됐건 간 에어비앤비를 한번 경험해보면 이 이후에 나올 다른 숙박업 형태로도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좀 해서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아, 클로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경험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혹시 실패하더라도 그걸 발판으로 뭔가 또 다른 걸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 멋지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얼마 벌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근처 에어비앤비를 찾아보니까 한 8만 원에서 10몇만 원까지 아니면 진짜 좋은 곳은 많게는 2, 30만 원까지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월세 대비 순수익을 생각을 한다면 월에 그래도 한 150만 원 150만 전후로는 원. 생각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지도 않고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익 150만 원 네. 보시군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거 하다가 좌절을 많이 경험하시거든요. 네. 그럼 좌절하는 순간 없었나요? 계속 그냥 듣기도 전에 이렇게 좀 그냥 끊어버리고. 이런 거 물건 없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상처도 용기가 안 받고. 나기도 하죠. 네. 네, 그래도 잘 이겨내고 계약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집 계약을 하신 클로이를 정말 응원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만났고 20일 정도 입주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해놔야 될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세팅할 때 필요한 것들을 제가 다음번에 만나서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클로이가 과연 이 매물로 한 달에 15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